뷰티가 미래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K-뷰티. 거기에 글로벌적으로도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뷰티 사업에 속속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옛날에는 이 K-뷰티가 중국만 바라봤다고 하는데 요즘은 글로벌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K-뷰티의 히스토리, 돈쌤, 저희 50 유튜버 전문이시잖아요. 한번 읊어주시죠. 또뭐 옛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아재로서 화장품 얘기하니까 좀 어울리진 않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살면서 이제 컬처 쇼크를 받은 적이 몇 번 있는데 네. 그 중에 한번 기억나는 게 어릴 때 봤던 마몽드 광고. 마몽드? 마몽드 모르세요? 산소 마몽드, 같은 저 여자. 알죠. 아몬드가 뭐예요? 저희까지 알 거예요. 마몽드를 아마. 모르나? 네. 라네즈는 아시잖아. 라네즈, 유명하죠. 네, 그 라네즈보다 좀 앞에 있던 거. 그렇죠. 마몽드 몰라요? 아니 모르는 거 어떻게 모르는 거 아니, 모르는 그 걸 이- 안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 그 이영의 그 산소 같은 여자 그 몰라요? 이영애? 이영애 만 아시잖아. 알아요. 네, 이영애 씨. 예. 산소 같은 여자. 네. 그게 거기 마몽드에서 나온 거예요. 예, 마몬드 광고고 사실 지금 봐도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그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나왔으면 더 어울릴 만한. 보통 화장품 광고라고 하면 다 그냥 예쁜 여자가 나와가지고 예쁜 척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예, 그때는 물론 예쁜 여자가 나왔지만 네. 일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화장품 광고인데 뭐 이렇게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 어디 전화하고 뭐 굉장히 바쁜 캐리어 워먼에다가 심지어 인질도 구해요. 헬기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구합니다. 헬기에서? 네, 그 진짜 화장품 광고. 화장품 광고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성취라는 것이 남자의 것만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광고에서 처음 보냈던 약간 시절 앞서갔던 그런 광고였는데 네. 일단 뭐 화장품 얘기니까 화장품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화장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이제 기름 바르고 네. 머리에 기름이 잘잘 흐른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구두약 같은 거? 구두약은 구두에 바르는 거고. 그래요? 아니 그 예전에 그 요즘 잘 나가는 거 같다 가면 아유 머리에 기름이 막 흐르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리스라 그러죠. 구리스. 그 포마드, 예전 포마드? 포마드 못 힘드네 오늘. 아니 이거 대화가 이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돼요? 왜 이렇게 공감이 안 돼? 말해줘요. 예. 진행이 안 돼, 진행이. 그 예전에 그래서 그런 머리기름을 만들던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의 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장품 기업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셨죠. 진짜요? 동백기름을 바르잖아요 머리에. 오. 그걸 간의 수공업으로 하셨어. 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화장품 산업으로 만든 게 서성한 회장. 태평양이죠. 태평양. 지금은 이제 아모레 퍼시픽인데, 아모레 퍼시픽. 그 이제 태평양이라고 기억나세요? 태평양 볼필수도 있었고, 야구도 야구팀도 있었어요. 있었죠. 야구도 했었고,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분의 역사가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 퍼시픽이 지금 이제 K-뷰티에서는 이제 큰 쌍두마차인데 네. 그렇게 하나 출발했던 게. 근데 그분 불행한 아들이 서경배 회장님인 거예요? 차남이죠. 차남이 서경배 차남입니다. 회장님. 그래서 지금은 아모레 퍼시픽인데 또 저는 이제 태평양이라고 하면 이분이 한번 전쟁터에 끌려간 적이 있어요. 이게 워낙 예전이다 보니까 일제 시대여서 그런데 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중국 가서 훈련을 받아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구나. 그걸 처음 본 거죠. 한반도를 밖에 나갔어. 그래서 큰 곳을 보자라고 해서 태평양을 지었어. 그리고 이름이 태평양.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의 퍼시픽이 이 태평양이에요. 네. 근데 그 아모레는 또 뭐냐라고 하면 저희 어릴 때도 그런 거 좀 많았는데 왜 그 한 집에 그 동네 아주머니는 다 모아놓고 막 네. 팩 같은 거 만들어주면 그 방문 판매하던 거. 맞아요. 옛날에 그런 거 그렇게 많았어요. 정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또 처음 듣는 표정이네요. 그때는 다 그렇게 와가지고 팔았어요. 지금처럼 멀티샵에 가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인스타로 공구하듯이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판매로 이제 공부를 했었지. 그러니까 골목마다 한 집에 모여가지고 우르르 모여가지고 이제 시연을 하는 거야. 귤 까먹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파는데 그때 이제 방문 판매 전용으로 한번 브랜드를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그때 예전 유행했던 말 아모르미오라는 거 있어요. 아모레미오라는 게 단어가 유행해가지고 거기서 떼가지고 아모레를 이제 브랜드를 시킨 거지. 브랜드를 시켜서 그게 태평양 매출의 90%까지 가요.
와,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요? 보부상 같이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갔거든. 그래서 오죽 그게 잘 됐으면 원래는 태평양 다음에 이게 돼야죠. 근데 브랜드가 먼저 와요? 먼저 아모레 퍼시픽이 된 거야. 아. 예,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된 거고 사실 여기서 태평양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처음 있었죠. 60년대. 네. 근데 화장품이랑 재밌는 게 이게 음식이라는 거는 이제 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음식도 호기심에 잘 먹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화장품은 이상하게 좀 선진국계 아니면 믿음이 안 가잖아. 아, 왜냐면 피부에 바르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 최소 일본이나 뭐 프랑스 뭐 이 정도는 돼야 바르지. 저기 듣도 보도 못한 나라 거를 바르라고 하면 좀 겁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네. 처음에 이제 향수로 아. 프랑스의 향수로 들어갑니다. 오, 대단하네. 네, 향수로 들어가서 하나의 그 디자이너 이름을 따가지고 그게 의외로 잘 팔려요. 오. 네,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는 뭐 설화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야, 신기하다. 네. 아모레 퍼시픽 대단한 회사였네요. 한때- 아모레를 팔던 태평양. 그래서 아모레 네. 파시픽이네. 한때 잘 나갈 때는 주가 한 400만 원까지도 갔었죠. 그렇죠. 네, 팩 엄청나. 팔고 막 난리 났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서경미 회장이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재산을 잠깐 넘어갈 때도 그렇죠. 있었고 아마 시총 5위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은 슬프게 빠지고 있네요. 그러네요. 4%.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뷰티 산업 관련해서 그럼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이런 얘기들도 좀 해볼까 하는데 특히 로제 아파트로 어제 줄이 움직였잖아요. 네. 화이트 진로가 그렇게 활약을 했었는데 이번에 화이트 진로 그룹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화장품 ODM 분야에도 발을 쏟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K뷰티 산업 그 성장 잠재력 해외 쪽으로 봤을 때 예. 어떤가요? 사실 오늘 뭐 뷰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화장품 주가도 아마 같이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뭐 기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앞서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브랜드들이 지금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예, 그리고 과거에 중국의 어떠한 쏠림, 그러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많이 높았었던 부분이 이제는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미국 수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뭐 실적이나 뭐다, 뭐 전망치다 좋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지금 중소기업의 1위 수출 품목이 이제 화장품이 됐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많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많은 협업 또는 마케팅, 홍보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올해 사실 3분기 화장품 수출액을 보게 되면 7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오늘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성장세를 최근에 보였구나.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과 일본의 수출이 각각 38.6%, 18.2%가 증가가 했다는 이야. 거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네. 여기에 따라서 또 샴푸, 바디워시 같은 이런 세정용품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40.7%가 성장했다. 자,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성장세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약간 뭐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 이 사장품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화장품 생산, 수출, 홍보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여러 이제 뷰티 인프라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런 인프라 기업들에게 이제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는 그 각 나라만의 특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의 그 규정도 좀 다르고 또는 이제 화장품 수출 수입에서 관세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전문화시키는 그러한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유통망을 뚫기 위한 하나의 작업인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중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중국의 내수가 워낙 이제 폭발적이니까 그렇게 됐었고 뭐 미국도 최근에 뭐 아마존의 매디에 올라갔냐 뭐 매디로 떨어졌냐 이게 진짜 하나의 뭐 기업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큰 호재 뉴스가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국가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 맞는 그러한 현지 기업들 또는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에게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지금 올해 3분기의 어떤 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수출이 늘어났다는 거는 진짜 격세지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일본 화장품 하면 덮어놓고 썼어요. 그렇죠. SK2, 시쉐이도, 그렇죠. 뭐
해가지고 다 일본 화장품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고 또 마케팅도 잘하고 인디 브랜드, K-팝, K-컨텐츠 이런 것들이 뷰티의 중심에 딱 서면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굉장히 잘 팔린다. 일본까지도 수출을 한다. 그리고 사실 일단 K뷰티가 부침이 좀 있었죠. 처음에 시작은 당연히 중국이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딱 10년 전쯤에 미샤라는 브랜드가 이제 면세점에 들어가고 네. 하면서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서 국내 이 좁은 데서 서로 이제 박터지게 싸우다가 새로운 시장을 보면서 새로운 성장주로서 그때 그 아모레 퍼시픽이 엄청나게 400만 원까지 갔던 것도 그건데 문제는 이제 사드가 터지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많이 죽었고 지금은 중국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고 중국도 우리를 많이 카피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말은 안 쓰지만 중국에서는 뭐 C뷰티 이런 얘기를 쓰긴 써요. 네. 자기들이 이제 K뷰티를 이제 배치마킹 하는 거죠. 아, C-뷰티? 네, 이게 중국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만드는 건 다 코스맥스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K뷰티에 적은 C뷰티가 아니라 코스맥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거기 이제 브랜드만 만들고 우리가 다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DNA가 같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부침을 겪고 난 다음에 중국 시장 없이도 비중국 시장에서 오히려 매출의 질은 더 좋아진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처음 열리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처음 열렸을 때 그 느낌대로 올 초반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실적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실적은 그대로 가고 있는데 수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장의 수급이나 이런 것, 시장 체질 때문에 최근에는 가장 먼저 꺾인 섹터 중에 하나가 여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 시장이 좀 밀리면서 이제 된 거라고 보고 실적은 그렇게 망가진 건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조금 더 수출을 해나가는 게 K뷰티 산업을 좀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거 제 손톱이 아니거든요. 지금 올리브영에서 산 거예요. 네. 요즘 젊은이들이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이런 데서 K뷰티 상품들을 진짜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외에서 한국에 놀러 온 관광객들도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있네? 요즘 청년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거 쓰네? 이렇게 또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다이소나 올리브영 같은 그런 회사들이 네네. 좀 우리 K뷰티가 해외 시장을 더 진출해 나가고 약진해 나가는데 교두보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네. 이제 뭐 관광 차원에서 이렇게 한국의 특산물이라고 좀 하긴 그렇지만 한국에서 유행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돌잖아요. 네. 자, 그런 하나의 그 코스 중에서도 뭐 올리브영부터 해서 다이소 들어가는 그런 외국인들 정말 많이 있고 저도 실질적으로 거기 가면 외국인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맞아요. 뭐 화장품 품목에 거의 뭐 품절이 떠 있는 것들이 상당수 많이 보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문화는 지속될 것 같은데 이러한 문화가 근데 한국의 문화냐라고 네. 봤을 때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의 여러 이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상황, 물론 뭐 지표는 빠지고 있지만 체감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가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커피도 마찬가지고 뷰티 측면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저가 아니면 정말 고급 브랜드를 이제 뭐 원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양극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따른 뭐 지금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 뭐 또는 선호도가 뭐 급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한 게 뭐냐면 최근에 지금 미국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지금이 미국 시장의 실적 발표 시즌인데 뭐 최근에 뭐 에스티로더도 정말 주가가 정말 안 좋거든요. 정말 좋지도 않은데. 최근에 로레알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로레알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본인들이 느끼는 글로벌 시장 또는 미국 시장 앞으로 성장 전망치 이런 것들을 이제 내놨는데 네. 저는 이제 거기에서도 우리가 조금은 이제 화장품 시장을 보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약간의 투자 아이디어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성장률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느냐 봤을 때는 4%에서 5% 정도로 성장 전망을 본다. 내년까지. 이 연평균 성장률인데 자 그렇게 되면 로레알이 지금 보고 있는 미국 시장을 한번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미국 시장을 얘기했는데 미국 시장도 5% 성장 전망한다.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색조 화장품은 좀 부진했다. 그리고 향수와 헤어케어는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다. 그리고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전망치와 부합을 했다.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향수와 헤어케어에 조금은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소득층 소비자 일부가 제품을 구매할 여력이 부족한 부분이 네. 시그널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레알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저가형은 아니잖아요. 고가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이제 부족 시그널이 좀 보였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보는 이유 자체를 봤을 때 엄청나게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리고 가격대, 뭐 유통 채널, 뭐 아마존이 뭐 대표적일 수도 있고 뭐 울타 뷰티 뭐 이러한 기업들이 가장 뭐 대표적인 유통 채널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아마존의 압도적 성과를 봤을 때 어느 화장품이 압도적 성과를 이뤘냐 했을 때 의외로 고가 프리미엄 제품가 호조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 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다이소나 올리브영이나 저가가 뭐 물론 인기가 많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엘프 뷰티를 통해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다가가기 쉬운 가격대가 다가가기 쉬운 이런 제품은 많이 팔리고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고가도 많이 팔린다는 거죠. 이 중저가가 오히려 약간 애매한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적인 부분이 일부 앞으로는 성장 전망성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안 좋아지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로레알을 통해서도 한번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조만간 이제 또 에스티로더도 또 실적 발표하니까 뭐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참고해서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놨는지 보시면 근데 될 것 저거는 약간 새로운 산업 구조의 재편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기존에 지금 와서 K뷰티가 들어오면서 달라진 건 예전에는 화장품이 정말 큰 기업만 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수연 하나가 나 내일 화장품 사업 해보고 싶은데 이러면 가능해요. 돈이랑 어느 정도의 인맥만 있으면 마케팅 맞아요. 능력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그게 또 연예인들이 뭐 입소문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뭐 다른 걸로 막 퍼져 나가면서 잘 팔리니까 기존의 그런 전통 업체들이 좀 고전하는 그런 산업 구조의 재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 K뷰티의 하나의 그 아이덴티티라고 하면 그 예전에 뭐 프랑스나 일본이 갖고 있는 기술력과 품질 이런 거 외에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지만 일단 아예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도 이걸 못 따라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걸 똑같이 할 수는 있지만 우리처럼 새로운 걸 아예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한 3, 4년 전에 나오기 시작한 건데 이제 선크림이 스틱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하다못해 저 같은 아재들도 이 선크림 바르면 이게 기름 맞아요. 흘러내려가고 좀 귀찮아서 안 바르거든요. 근데 테니스 같은 거 치려고 하다 보면 이제 햇빛 밑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스틱 바르는 거는 훨씬 낫거든요. 그게 그 해만 이렇게 팔렸어요. 그 해만. 선스틱 그렇죠. 편하긴 해요. 그걸 했었어야 그렇죠.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유행을 하니까 별의별 게 다 스틱으로 나와요. 뭐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또 게다가 선크림이 좋은 게 이거 사놓고 조금 쓰고 여름이 끝나요. 그럼 버려야지 뭐. 그럼 또 사야 돼. 그러니까 매년 사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들.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누군가의 인플루언서가 이거를 홍보한다든가 완전히 화장품인데 새로운 형태야. 새로운 재화야.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맞는 팝업 브랜드, 그 팝업 스토어들이 나오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리고 이제 문화가 중요하니까요. 네. 문화가 중요하니까 이제 그 K-팝을 늘 따라가는 게 K-뷰티잖아요. 네. 일단은 뭐 예쁜 친구들이 주도를 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거 관련된 것들이 네네.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K-뷰티의 새로운 거는 이제 새로운 레시피나 새로운 재화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그거를 이제 인플루언서들 통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게 그리고 이제는 다이소라든가 네. 그리고 뭐 올리브영 같은 유통 채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통망은 있으니까 거기에 새로운 상품만 엄진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매번 가야 돼. 그 올리브영에 들어가서 안 갔으면 안 갔지 들어가서 맨손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음료수라도 사와요. 네, 음료수라도. 뭐라도 하나 사야 됩니다. 네. 다이소도 들어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맞아요. 뭐라도 하나 사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K뷰티 하나에 갖고 있는 하나의 재미 같은 거죠. 뭐 새로운 거 없나? 신상 나온 거 없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부합돼서 계속 나오면 그 중에 하나 잘 되는 게 제가 예전에 편의점도 말씀드렸잖아요. 팝업으로 만들었던 오모리찌개가 잘 팔려서. 지금은 GS25 매출 1위를 3년째 하고 있다. 와. 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미국에서도 가능해지고 있고 그렇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뷰티의 한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좋은 얘기만 하니까. 한계. 사실 주가 보면은 뭐 한숨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뷰티의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누구나 쉽게 화장품 산업에 진입을 해서 정말 신박한 화장품을 만든다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반도체에 TSMC가 있다면은 한국도 ODM, OEM처럼 뭔가 만들어주는 그런 공장이 있는 거고, 나는 그냥 주문만 넣어서 5,000개, 10,000개 찍어달라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 뜻은 뭐냐면 진입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내 화장품이 지금 잘 팔리더라도 다른 브랜드가 쉽게 들어와가지고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제 친구도 이 화장품 사업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임시완 씨 모델로 쓰고 막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100억을 벌잖아요. 마케팅비가 50억이에요. 네, 그 맞아. 그러니까 마케팅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야. 더 많이 들지 않아요? 더 들어요. 더 들 5, 거예요, 60% 정도 아마. 네.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마케팅을 했는데 실패하는 것들이 속속 생기는 거예요. 마케팅은 열심히 했는데 SNS로 막 여러 제품 밀다 보니까 요거는 좀 순위에서 뒤떨어지고 이렇게 탈락하는 게 생기다 보니까 너도 나도 기업들이 뛰어드는 이 K뷰티 결국은 이제 경쟁 심화, 끝물 약간 이런 거 아닌가? 저도 완전히 100% 동의를 하는데요. 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앞서서 지금 돈쌤님께서 이제 진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어떤 저력이 있고 네.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뭐 많은 컨텐츠, 특히나 뭐 넷플릭스부터 해서 뭐 최근에 나온 로제의 아파트부터 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면 거기에 연결돼서 또 화장품 산업까지 연결이 되는데 네. 지금의 화장품,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화장품은 제품 자체가 거의 상향 편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더 룸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더 뭐 획기적인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보다도 거의 대부분의 상향 편준화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런칭한 이런 화장품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완전히 마케팅으로 거의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냥 뭐 예를 들면 정말 그러니까 제품이 나왔는데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이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중요해요.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더 다가가냐. 물론 가격 경쟁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품 외에 어떻게 바이럴 마케팅을 하며 어떻게 SNS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내가 어떤 모델을 쓰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더 많은 집중도가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 삐끗하게 되면 네. 제품이고 뭐고 그냥 정말 뭐 50억, 60억을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제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속속 나오는 거죠. 여기에 또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많은 경쟁률, 또 이제 가격 경쟁, 또 여러 가지 피 흘리는 그런 경쟁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거의 뭐 춘추 전국 시대 수준으로 정말 많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있는 거고 여기에 큰 자본도 또 필요하니까 자 이런 부분이 지금 한국 화장품 특히나 뭔가 미국으로 또는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있어서 약간은 뭔가 내가 주춤하게 되는, 그러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남들보다 차별화를 정확하게 둘 수 있는 나만의 무엇인가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약간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면 또 다른 뭐 지금 주가는 물론 하락을 했지만 또 다른 약간의 또 침체기를 겪을 수도 있고 네. 또 일각에서는 사실 과거에 중국의 쏠림 현상이 있었잖아요. 화장품 품목들이 다 중국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줬지만은 네. 과거와 비슷한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러한 어떤 붐이 일어난 후에 네. 뭐 일부 이제 투자 자금이 조금씩 줄면서 그러한 어떤 도입기가 아닐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K뷰티의 강점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계와 지금 도전 과제가 어떤 거냐면 지금 여름 이후로 많이 꺾였는데 그때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잠깐 나왔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K뷰티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산업 자체는 크지만 하나하나의 기업과 브랜드를 봤을 때는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게 많아서 실질적으로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산업 자체가 커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문제는 이 화장품하고 자동차하고 비슷한 게 브랜드 파워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일단 신기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진짜 큰 돈을 치를 때는 이제 화장품이라는 약간 꿈을 파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저가형에는 꿈을 그렇게 많이 안 싣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가성비도 따지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자동차도 브랜드 파워가 크듯이 화장품도 그런데 K뷰티는 지금 어찌됐던 팝업 스토어의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게 브랜드로 가가지고 이제
이 매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까지는 사실 조금 애매한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우리나라에도 설화수 같은 고급 브랜드가 있지만 그 뭐 랑콤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오면 저가 브랜드는 더 그냥 저가로 갈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고가 브랜드는 경기 침체일수록 더 이제 세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일을 하기에는 이러다가 저가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명품하고 똑같이 놀기에는 그것도 뭔가 부족하니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조금 애매해지는 거예요. 애매해지. 예, 그래서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탄다.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여름에 갑자기 꺾였던 것도 네.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기 때문인데 그게 나중에 지금 저는 이제 내년 초 정도에는 그 우려가 많이 씻겨질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 때문에 빠진 건 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모든 어중간한 게 제일 살아남기 힘든 것 같아요. 음. 완전 싸거나 아니면 좀 진짜 비싸서 고급지거나 아니면 정말 획기적인 새로운 아이템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면 참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오늘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에스티로드면 갈색병, 뭔가 네. 이제 아이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콘적인 것들. 그러니까 그런 아이콘적인 것들에 대한 개발이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기업으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건 제 완전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네. 네. 과거에 이런 화장품 기업들을 조금 불린 다음에 다른 기업에 팔아서 엑시트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러한 부품 꿈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나도 SNS로 뭐 돈 많이 안 들잖아요. 사실 집에서 해도 되는 거고 사진 잘 찍어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한 어떤 약간의 뭐랄까요, 많은 이제 시장에 대한 조사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네. 이 업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많은 이제 스타트업도 상대적으로 좀 많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얘기로 한번 마무리를 해 볼까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다 같이 가는 상반기가 있었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차별화되면서 어느 애들은 계속 가고 어느 애들은 좀 탈락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 보면은 이게 1년치로 봤을 때 대부분은 한 20-30%? 많게는 40-50%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반등을 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인데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엔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좋은 뉴스 나올 거는 다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거보다 어떻게 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뭐 하나 바르면서 코자렉스 진짜 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네. 무언가 서프라이즈가 더 나올 만한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전고점을 트라이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돌파구가 있거나 혹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니까 경기 우려감이 일단 씻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가 브랜드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브랜드로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나온 것처럼 저소득층에서 구매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그널이 나온다는 이 상황에서는 좋기가 어렵죠. 그런데 어느 정도 경기가 돌아오고 미국의 소비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악재가 있어가지고 빠진 건 아니고 앞으로의 의심 때문에 빠진 게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해소하면 뭐 정고점까지는 아니라더라도 물려 있는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경기가 이제 완전히 다 확장세로 돌아선다면 그리고 미국에서의 성장이 계속 확인된다면 네. 그러면은 또 한번 밸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시기까지는 뭐 알 수가 없긴 하죠. 그렇죠. 네. 뭐 최근에 사실 아마존에 이제 순위권에 올라가 있었던 국내 브랜드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게 이제 최근에 뭐 약간의 좀 우려 아니면은 너무 우리가 반짝 순위에 올라간 것을 우리가 샴페인을 좀 일찍 터트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데 결국에는 사실 이러한 기대감이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되고 빠졌던 부분은 이게 회복이 되려면 정말 실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정말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기업의 어떤 가치 평가에 있어가지고 주가를 또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글로벌 기업들도 사실 주가 안 좋습니다. 예, 저도 오늘 뭐 차트를 하나 갖고 나왔지만 네. 뭐 로레알과 에스티로더만 보더라도 지금 파란색이 지금 로레알이에요. 그리고 노란색이 에스티로더입니다. 보게 되면 에스티로더도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약 35%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기업이요. 그죠? 그리고 뭐 로레알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봤을 때 지금 뭐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덜 빠지긴 했지만 네. 뭐 이러한 지금 글로벌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마저도 지금 현재 소비에 관련해서도 여러 좋지 않은 시그널이 좀 보인다라는 가이던스를 내놨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은 이 화장품 업계를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봐야 되고 분명히 턴어라운드 하겠죠. 어느 정도 하겠지만 저는 이 화장품 업계 자체가 정말 경기에 정말 민감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 여력이나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체감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좀 해소가 되고 경기에 대한 좀 긍정적인 방향이 있어야 이런 화장품 기업들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게 맞아요, 영향을 중국 경기. 크게 미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명품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제 명품 중에 명품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다 안 좋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 큰 데다가 우리는 이제 미국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네. 그게 지금 지난 중국의 걸 한꺼번에 다 이제 상쇄할 수준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의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도 미국이지만 이제 중국의 소비가 적어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게 있어야 그리고 저런 대형주들이 다시 고개를 돌리면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화장품 시장에도 고개를 돌릴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주가가 곧 조만간 좀 반등하기를 기대하면서 두 분의 한마디 제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돈쌤 정현두님은 한마디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K뷰티 차트도 주름도 안티에이징. 좀 펴야죠. 아 차트 좀 폈으면 좋겠어요. 아, 위쪽으로. 진짜. 펴야 돼요. 저런 글은 어디서 공부하고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 음유시인입니다. 야,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박종훈 팀장님의 한마디는요. 수출의 양보다 수출 다변화,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긍정적이다. 많이 볼륨적으로 느는 것보다 다양한 제품을 다양한 많이 제품, 수출하고 좀 질적으로 좋아야겠죠. 질적으로 예. 좋아야 된다. 자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K뷰티 그리고 글로벌 뷰티 산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